전남 광양에 주소를 둔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두바이에서 입국한 뒤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순천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전남의 노령 인구가 늘면서 덩달아 치매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치매 환자 비율이 10명당 1명꼴입니다. 전남의 의대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서부와 동부권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대학병원 예상 부지를 점검해봤습니다.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전남의 전담교사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남에서 3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두바이에서 입국한 50대 남성으로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다음 날 광명역에서 해외 입국자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광양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체를 채취한 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입니다.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접촉자 확인 결과 KTX에 동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임시 검사 시설에 대한 방역도 모두 마쳤습니다. 전라남도는 접촉자 관리를 위해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하루 2차례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노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령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 수도 함께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는 5,130만여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8만 9천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4.4% 수준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 환자는 약 7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명 가운데 1.4명 이상은 치매란 것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남은 치매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라남도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약 4만 7천여 명. 치매 유병률은 11.57%로 전국 최고입니다. 치매 유병률은 노인 인구 100명당 치매 환자 수를 말합니다. 지역별 치매 유병률은 곡성군이 13.4%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9.5%로 가장 낮았습니다. 노인 인구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한 인구 100명이 돌봐야 하는 치매 노인이 대폭 많아져 국민 치매 부양 부담도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치매센터가 2018년 말 기준 국내 치매 현황을 담아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9 자료를 보면 2018년 치매 부양비는 2명, 치매 의존비는 49.6명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돌봐야 하는 치매 노인은 2명, 치매 노인 1명을 돌봐야 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49.6명이란 뜻입니다. 치매 인구가 늘면서 치매 부양비는 2030년 4명, 2060년 16.2명으로 대폭 늘고 반대로 치매 의존비는 각각 24.9명, 6.2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 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3.8명에 달했고 전북이 3.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지금 치매 인구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지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남권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언급하면서 의대와 대학병원이 어느 지역에 설립될지 주목됩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의 기싸움도 팽팽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 물망에 오른 대학병원 부지를 점검해봤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약 전남권 의대와 대학병원이 동부권에 유치된다면 순천대학교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병원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부터 살펴봅니다.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순천 신대지구 의료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5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달 순천시와 거분그룹이 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단지 양해각서인 MOU 단계라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거분그룹과 부지 이전을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순천 성가룰로 병원 옆에 위치한 옛 군부대 부지입니다. 전체 23만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만약 이곳에 대학병원이 설립된다면 광양읍과 순천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가룰로 병원과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어 협조체계 구축도 용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여수입니다. 여수에서는 율촌 지역에 대학병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의 중심부라는 위치적 특성이 강조됐습니다. 명확한 부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확정만 될 수 있다면 관련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입니다. 광양읍에 대학병원이 들어선다면 인근 하동과 남해 등 경남권 지역민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지역 정치권에서 광양보건대 부지가 한 차례 언급됐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광양보건대를 인수해 분교 개념으로 의대를 운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의대 유치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중앙 정치권에서는 전남권 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당연하지만 설립 위치를 놓고 지자체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은 절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여수, 순천, 광양 모두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될 거예요. 그 절대 원칙을 자기 지자체의 문제로 바라보면 다음에 대학병원이 유지가 안 돼요. 부지가 어디가 가장 좋을지를 그러한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을 때가 어딜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의해서 이 문제를 정해야 해요. 그래야 당초 동북권 의과대학 이야기를 했던 그 취지에도 걸맞고요. 지역 간의 갈등으로 보시기보다 양쪽 지역이 전부 의료 서비스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천, 여수, 광양 모두 가장 접근이 쉬운 어떤 곳, 사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어떤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권 의대 유치 열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과연 대학병원은 어떤 지역에 들어설지 지역사회 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동서부권의 의대병원과 강의 캠퍼스가 모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전남의 의대 설립을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최소 100명 이상 정원을 확보해 동서부권에 각각 의대병원과 강의 캠퍼스가 조성돼 최신 의료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생 1000여 명이 읽기에 곤란을 느끼는 등 기초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남교육청이 맞춤형 전담 교사제를 운영하면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습 부진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학력 전담 교사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문해력 전담교사와 수해력 전담교사로 구성한 초등학교 교사 40명을 22개 시군에 1명 이상씩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1학기 전남 지역 1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개별 지도를 진행했으며 1:1 맞춤형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그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그 아이들이 읽고 쓰고 또 세마는 이런 능력이 부진해서 학교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그 수업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흥미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게 좀 이렇게 제기가 되었어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르칠 전문 교사, 정규 교사가 필요했고 교실 수업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좀 개별화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전담교사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4개 검사 영역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읽기 유창성과 받아쓰기 등에서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학기 수업 횟수가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문해력 발달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도움을 주었던 아이들이 1학년과 2학년에서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3월부터 바로 이제 지원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4월 또는 6월부터 지도를 해가지고 짧은 그 기간 동안이었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한글을 거의 이렇게 획득하는 그런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전남 학생의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구황안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8일 낮 12시쯤 종화동 하멜등대 앞 해상에서 항해하던 300톤급 유조선 A호와 9톤급 어선 B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11명을 전원 구조했으며 1명이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선 B호 선체 일부가 파손돼 인근 조선소로 안전하게 이동 조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동용, 김혜재, 주철현, 김승남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152명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와 치료와 간호에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넣은 점이 특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재단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동천 출렁다리 개통을 앞두고 바닥판 보강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출렁다리 건설에 참여한 모업체의 민원 제기로 인해 참여업체의 불법 하도급 문제가 적발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출렁다리 바닥재가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능 보강 공사를 추진하며 야간 경관과 정원숲 조성 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2028년 세계섬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남 서남권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목포상공회의소는 28일 목포와 신안, 완도, 진도 등 섬을 간직한 지자체 4곳과 함께 엑스포 유치 추진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유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 목포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4월 주변 지자체까지 포함된 유치추진준비위원회를 확대 출범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진도 명량해역에서 제7차 수중 발굴조사를 시작합니다. 발굴조사는 28일부터 2달 동안 진행되고 지난 2012년 조선수군의 개인 확인, 소소승자 총통 3점이 발견된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지점은 고려시대 삼별초가 여몽연합군과 맞서 싸운 곳이자 정유재란 당시 벽파해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동안 6번에 걸친 조사에서는 향로 뚜껑이나 석궁의 방아쇠인 쇠뇌, 배를 고정할 때 쓰는 닷돌 등 원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검은머리 물대새 99쌍이 신안군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1971년 인천 강화도에서 처음 번식이 확인됐지만 점차 개체수가 감소했고 지난 4월부터 약 2달 동안 신안의 무인도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섬 48곳에서 99쌍이 번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유럽이나 동아시아에서 번식하다가 한국이나 중국, 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나는데 국내에서 번식을 하는 건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